자, 이번 강의는 최대 공약수 구하기입니다. 최대 공약수는 영어 약으로 GCD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최대 공약수 구하는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GCD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소인수분해 헷갈리는 분을 위해서 오른쪽에 잠깐 적어 두었습니다. 소인수분해는 어떤 큰 자연수가 있을 때 소수의 곱수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분해 한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숫자 4하고 2의 GCD는 얼마일까요? 바로 소인수분해를 하는데, 그러면 4하고 2는 짝수죠. 짝수는 무수로 2로 나눠 떨어집니다. 해서 2로 나눠 떨어진 결과를 살펴보니까 2, 1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에서 2하고 1은 무수로 나눠 떨어질 수 있습니까? 1 말고는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인수분해 작업을 끝을 냅니다. 끝을 내고 좌측에 있는 2가 곧 무엇이 될까요? 4하고 2의 GCD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큰 수로 살펴봅니다. 30하고 24의 GCD는 얼마일까요? 바로 30하고 24는 짝수죠. 우리가 소인수분해할 때는 먼저 짝수는 무조건 무수로 2로 나누는 거죠. 30하고 24를 2로 나누니까 얼마? 15, 12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15는 짝수가 아니죠. 짝수가 아니면 2로 나눠 떨어질 수 없죠. 그러면 다음 수 3으로 해보는 거죠. 3의 배수죠. 둘 다. 그래서 15하고 12를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누면 무엇이 된다는 거죠. 5하고 4가 되었습니다. 자, 이야기하였습니다. 5하고 4는 더 이상 나눠 떨어지는 수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1밖에 없죠.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끝을 냅니다.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끝을 내고 좌측에 있는 2하고 3을 이용해서 무엇을 GCD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30하고 24의 GCD는 좌측에 있는 2하고 3을 곱하는 것이죠. 그러면 6이 되었습니다. 바로 6이 뭘까요? 숫자 30하고 24의 GCD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것인데 이걸 제가 아래쪽에서 다시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분석 방법은 정수 연산에서 나머지 퍼센트 연산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GCD AB에서 먼저 무엇을 해보느냐? A%B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B 결과는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0이 되는 경우가 있고 0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해서 두 수의 GCD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0이 되는 경우 아래쪽에 예를 들었습니다. 4% 일을 하니까 무엇이 되었습니까? 나머지가 0이 되었죠. 자, 여기서 핵심 머릿속에 잘 넣어둡니다. GCD를 구할 때 퍼센트 연산 결과가 0이 되면은 GCD가 구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4% 이의 결과가 0이니까 GCD가 구해졌다는 건데, 그러면 4하고 2 중에서 무엇이 GCD일까요? 너무나 뻔하죠. 뒤에 있는 2가 무엇일까요? 숫자 4하고 2의 GCD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GCD가 하는 문제가 나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0이 아닌 경우 살펴봅니다. 자, 0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GCD를 구할 수 있느냐? 먼저 예를 들어 두는데 30% 24는 뭘까요? 6이 나왔습니다. 바로 0이 아니죠. 0이 아니면 아직 GCD가 구해진 건가요? 아니죠. 0이 나왔을 때 GCD가 구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가로 더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 GCD AB에서 이 A%B를 하니까 0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절차를 밟느냐? 뒤에 있는 B를 앞에 다시 이렇게 적고 A%B 한 결과 나머지가 되겠죠. 그걸 뒤쪽에 적습니다. 이 처리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언젠가는 0이 나오게 됩니다. 0이 나왔을 때가 곧 GCD가 구해진 시점이 되는데, 이 내용을 지금부터 집중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래쪽에 한번 더 볼까요? 자, 30, 24입니다. 0이 아니죠. 그러면 24를 어떻게 한다고? 앞쪽에 이렇게 적고 30% 24한 걸 뒤쪽에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죠.
이 처리를 계속하면 언젠가는 나머지 이 부분이 무엇이 나올까요? 0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GCD가 구해진 것이죠. 이 내용을 지금 강좌에서 집중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게 무엇이냐? 그 유명한 유클리트 호재법에 의한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이고 이 내용이 우리 전산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앞에서 다룬 내용을 다른 수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최대 공약수 구하는데 숫자 96하고 60의 최대 공약수는 뭘까요? 바로 첫 번째 소인수 분해에 의해서 GCD 구하는 것 살펴봅니다. 96하고 60은 짝수죠. 짝수는 항상 2로 나눠 떨어지니까 먼저 2로 나눠 떨어지는 수를 구합니다. 48, 30이 나왔습니다. 역시 짝수니까 2로 나눠 떨어지고 24, 15가 나왔습니다. 15는 짝수가 아니죠. 2로 나눠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으로 해봅니까? 3으로 해보니까 역시 나눠 떨어졌습니다. 결과가 8하고 5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8하고 5는 무엇으로 나눠 떨어질까요? 1 말고는 나눠 떨어지는 수가 없다. 제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더 이상 소인수분해 진행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좌측에 있는 2하고 3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GCD를 구할 수 있는데 바로 96하고 60의 GCD는 좌측에 있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12 곱한 결과가 바로 두 수의 GCD. 이 원리가 소인수 분해에 의한 GCD. 그러면 유클리드 호재법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해봅니다. 먼저 96하고 60을 적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죠? 뒤에 있는 것을 앞에 적고 96하고 60의 나머지를 구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누는 것이죠. 0이 나오느냐 0이 나오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96% 60의 결과는 0이 아니에요. 36입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이 36을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앞쪽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어떻게 될까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나눈 60% 36을 뒤쪽에 적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60% 36의 결과가 중요한 거죠. 결과가 뭘까요? 24가 나왔습니다. 역시 0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24를 앞쪽에 적고 36% 24를 또 해보는 것입니다. 36% 24의 결과는 뭘까요? 역시 0이 아니에요. 결과가 12가 되었습니다. 0이 나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면 0이 아니니까 다시 12를 앞쪽에 쓰고 24% 12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무엇이 나왔습니까? 24% 12는 드디어 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GCD가 구해졌다라는 것이죠. 0이 나왔을 때 GCD는 앞에 있는 12가 무엇일까요? 두 수의 GCD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라 그럴까?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에서 핵심입니다. 바로 이 원리가 곧 뭘까요? 유클리드 호재법에 의한 최대 공약수 GCD를 구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오른쪽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읽어봅니다. 우리가 최대 공약수에서 어떤 수하고 0이 있으면은 바로 이 자기 자신 곧 12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바로 GCD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자, 아래쪽에 이제 유클리드 호재법이 뭐냐 좀 적어 두었는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 자연수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인데 기원전 300년경에 발표되었습니다. 알려진 가장 오래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기원전 300년이니까 그 당시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한 유클리드 호재법에 의한 두 정수 AB에 대한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다 공부를 하였지만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GCD AB에서 GCD B 오고 뒤에는 A% B를 합니다. 이때 핵심은 뭐냐면은 A가 B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수와 0의 최대 공약수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유클리드 호재법에 의한 최대 공약수 관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해서 여기 제가 4가지 예를
들어두었습니다. 이 네 가지 예는 제가 뭐 설명 안 해도 따라가는 거 앞에서 설명하였으니까 하나만 잠깐 살펴보면 36하고 10은 항상 이때 10은 어디에 적는 것이죠? 다시 앞쪽에 적고 36% 10의 결과는 6이죠. 바로 뒤에 적습니다. 0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 절차를 밟는 것이죠. 계속 절차를 밟으면 언젠가는 무엇이 나온다는 거죠. 0이 나왔습니다. 0이 나오면 드디어 무엇이 GCD가 구해지는데 그 GCD는 0이 나왔을 때 자기 짝인 앞에 있는 2가 두 수의 무엇이 된다? GCD가 된다라는 사실, 그 내용을 여기서 살펴보라고 네 가지 예를 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유클리드 호재법은 항상 A가 B를 만족하는 결과가 됩니다. 네 번째 볼까요? 자, 96이 무엇보다 61보다 크고 61은 어떻게 되죠? 35보다 다 이 큰 뭐가 될까요? 구조가 나옵니다. 이런 구조로 이어지면서 언젠가는 0이 되는 것이죠. 이때 1이 뭘까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깔끔하게 유클리드 호재법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GCD 구하는 것을 파이썬 코드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전산 시험에 최대 공약수 GCD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갈로 이렇게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느냐? 핵심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0을 찾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순환함수, 제기함수 아니면 반복함수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함수, 제기함수로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을 파이썬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느냐? 먼저 파이썬에서 함수 GCD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파이썬에서 함수 정의할 때는 define 약어 def를 이렇게 붙입니다. GCD 구하는 것이니까 제가 함수 이름을 GCD 하였습니다. 바로 두 수 AB의 GCD를 구하는데 아래쪽을 봅니다. 프린트문에 뭐가 있습니까? GCD하고 30,24입니다. 그러니까 30,24에 대한 GCD가 뭐냐라는 것이죠. 자, 이 순환함수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이 코드가 정말로 너무나 똑같습니다. 암기할 것도 없습니다. 볼까요? 먼저 B가 0이냐? 바로 0이 나왔을 때 B가 0이면은 앞에 있는 A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두 수의 GCD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return A 하면 되겠죠. else 0이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쪽을 볼까요? GCD AB에서 이 B를 앞쪽에 다시 적고 A% B 한 결과 뒤쪽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0이냐 0이 아니냐라는 거죠. 0이면은 끝, 0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반복 호출하면 언젠가는 0이 나올 것입니다. 그 코드가 파이썬 코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바로 else, 0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GCD는 다시 바로 이 뒤쪽에 있는 것을 다시 앞쪽에 쓰고 뒤쪽은 A% B 한글로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제기 호출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절차를 계속 밟다 보면 언젠가는 무엇이 나올까요? 뒤쪽에 있는 이 B 값이 0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쪽에 있는 A가 뭐가 될까요? 곧 두 수의 GCD니까 return A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 바로 30하고 24의 GCD인 6이 구해지는 순환함수 구조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역시 이 순환함수는 우리 현실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이 코드 자체는 파이썬 코드 구조만 이해하면 암기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자,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순환함수를 반복함수로 구현한 경우입니다. 이 반복함수는 아무래도 우리 현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에 순환함수처럼 깔끔하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여기 적어둔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핵심은 뭘까요? 반복 구조에서 B가 0이냐 0이 아니냐 중요하겠죠. 0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B가 어떻게 될까요? 0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return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앞에 있는 A를 하면은 두 수의 GCD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더 이상 분석하지 않고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에서 GCD AB에서 A와 B의 관계는 A 값이 어떻게 해요? B 값보다 항상 컸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말이죠. 이렇게 출제할 수 있는 거죠. 30,24라고 안 적고 출제자는 얼마든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앞에 24를 적고 뒤에 무엇을 적습니까? 30을 적습니다. 그러면 GCD가 구해질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만약 A가 B보다 크지 않고 작으면 이 알고리즘에서 GCD가 구해질까입니다. 구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24를 먼저 쓰고 30을 뒤에 적었습니다. 이걸 똑같이 따라가 봅니다. 아래쪽에 빨간 글씨 24, 30에서 유클리드 호재법에 의해서는 뒤에 있는 것이 다시 앞에 오고 뒤쪽은 이 24% 30 결과가 뒤에 적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잘 봅니다. 24% 30은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24죠. 해서 이 구조는 곧 어떤 구조로 바뀌느냐? 30,2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해될 수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호재법, 유클리드 호재법에 의해서 GCD를 구하는데 앞에 큰 수를 적지 않고 앞에 이렇게 작은 수를 적으면 이런 절차를 한번 밟게 되는 거죠. 이런 절차를 한번 밟아보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느냐? 큰 수가 앞에 있고 작은 수가 뒤에 가는 구조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계속 반복 처리되므로 앞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똑같이 진행되겠죠. 해서 결론은 무엇이냐? GCD가 구해진다. 단지 중요한 것은 큰 수를 앞에 적지 않고 큰 수를 뒤에 적으면 이런 절차를 밟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최적의 알고리즘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최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에 의해서 GCD를 구할 때는 큰 수를 앞에 적어라. 하지만 큰 수가 뒤에 있어도 구해지기는 구해진다 입니다. 자, 이번에는 뺄셈에 의해 최대 공약수가 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은 뺄셈에 의한 최대 공약수 구한 것입니다. 자, 원식 코드를 보면 A-B, B-A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산 시험에서 파이썬뿐만 아니라 C나 자바 원식 코드 주고 이 프로그램 수행 결과는 뭘까요? 이런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만약에 이 원식 코드가 GCD 구하는 거다, 아니면 소수 구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원식 코드 차례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냥 수학적 원리에 의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만약 이 주어진 원식 코드가 무엇을 구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사실 시험에는 이런 내용이 많죠. 그러면 답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바로 제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화면 봅니다. 변수 테이블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원식 코드 주어지고 그 출력 결과를 묻는 문제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제가 이름 붙인 변수 테이블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해서 이 좌측 GCD고 하는 것인데 변수 테이블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변수 테이블을 그리면 되는 것이요. 자, A가 96이고 B는 60입니다. 그럼 변수 A 쓰고 B 쓰고 그 밑에 A는 96, B는 60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놓고 또 따라갑니다. while A하고 B가 다르냐? 96, 60을 다릅니다. if A가 B보다 크냐? 그러면 A에서 B를 빼고 else 거꾸로 B가 더 크면 B에서 A를 뺀다. 이 내용을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먼저 A가 96, B는 60으로 A가 크니까 A에서 뭐를 뺀 거죠? 96에서 60을 빼면 36이 되었습니다. 한번 절차를 밟고 나니까 이제 B 값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B에서 A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럼 B는 60이니까 B에서 A를 뺍니다. 60에서 36을 빼면 24. 자, 이렇게 되니까 거꾸로 이제 A가 커졌습니다. 그럼 다시 A 값은 36이었죠. 36에서 B의 값 24를 빼면 12가 된다. 또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이제 A가 커졌고 B가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B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B에서 A를 뺍니다. 24에서 12를 빼니까 12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뺄셈에 의한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은 이렇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다 보면은 두 값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뭐냐 하면은 최대 공약수가 구해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뺄셈에 의한 최대 공약수는 두 수 AB가 12로 같아졌을 때 이 GCD가 곧 12가 뭐냐 96하고 60의 GCD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해서 알고리즘 구조를 보면은 조건은 while에서 A하고 B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바로 전산 시험에서 출제되면은 뺄셈의 원리에서는 이 while문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 이게 바로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달랐을 때는 아직 무엇이 GCD가 구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같아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같아진 값이 두 수의 GCD 충분히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로 정리할 게 있습니다. 아래쪽을 봅니다. 우리가 유클리드 호재법에 의한 GCD 구하는 거하고 지금 설명한 뺄셈에 의한 GCD 구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비슷합니다. 왜 비슷할까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퍼센트 나머지 연산에 의한 GCD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일부에서는 뺄셈의 원리를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증명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96% 60은 뭐죠? 36이죠. 96-60도 역시 뭐죠? 36이라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퍼센트 연산의 결과와 뺄셈의 연산 결과는 같다라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나머지 퍼센트 연산하고 뺄셈의 원리는 내부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뺄셈을 이용하지 않고 유클리드는 퍼센트를 이용하였을까요? 뭔가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시험에서도 비슷하다 하고 다르다는 뭔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아래쪽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았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뺄셈 원리는 두 수의 값에 따라 수행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서 또 다른 수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A하고 B의 값이 20하고 30일 때 GCD를 구하는데 뺄셈의 원리로 그 절차를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자, A가 20이고 B가 3이니까 A가 큰 값이죠. 그러면 큰 값 20에서 3을 빼는 거죠. 그러면은 17이야. 그러면 B는 3이니까 아직도 A가 크니까 계속 A에서 B를 빼면 17 빼기 3은 14. 역시 14에서 3을 빼면 11. 11에서 3을 빼면 8. 계속 A가 크니까 계속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8에서 3을 빼면 5. 5에서 3을 빼면 2. 드디어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B는 3인데 A가 2니까 이제 B 값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B에서 A를 빼야 하는 거죠. 3에서 2를 빼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가 1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B가 1이고 A는 2니까 A 값이 크죠. 이제는 A에서 B를 뺍니다. 2에서 1을 빼면 결과가 1이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무엇이 나왔습니까? A도 1이고 B도 1이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유클리드 호재법에서는 나머지가 0이 되었을 때 GCD가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뺄셈의 원리에서는 나머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0이 아니에요. 뭐가 나왔을 때 두 수가 같아졌을 때 드디어 무엇이 구해졌다는 것이죠? GCD가 구해진 것입니다. 해서 20하고 3의 GCD는 바로 얼마라는 것이죠? 1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보고 느끼는 게 없습니까?
GCD 구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말이죠, 앞에서 배운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앞에서 했으니 간단히 설명합니다. 자, 유클리드 호재법은 GCD AB 했을 때 이 B 값이 다시 앞쪽에 오고 이 나머지 값을 뒤에 적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3 하고 이 3을 이렇게 다시 앞쪽에 쓰고 그 다음에 20% 3 한 결과를 뒤에 쓰는 거죠. 아직 0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0이 되지 않으면 다시 2를 어디 써야 될까요? 앞쪽에 쓰고 3% 2의 결과는 뭐죠? 1이죠. 그 1을 뒤쪽에 썼습니다. 아직 0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뒤쪽에 있는 걸 앞쪽에 쓰고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1을 하죠. 드디어 0이 나왔습니다. 2% 1 하니까 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GCD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 짝이 되는 1이 GCD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합니다. 20하고 3이라는 수에 대해서 GCD를 구할 때 뺄셈의 원리는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유클리드 호재법은 길어진 게 없죠. 결론입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은 숫자가 96하고 60이었을 때나 20하고 3이었을 때나 그 수행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뺄셈에 의한 원리는 어떻게 되죠? 수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뺄셈에 의한 원리보다는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 GCD 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아무튼 우리 전산 시험은 뭐 이런 저런 걸 떠나서 그냥 원식 코드 주고 이렇게 해도 또는 저렇게 해도 출제되니까 최대 공약수 구하는 원식 코드를 지금까지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의 시간 복잡도는 과연 무엇이냐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비고 로그 n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고 로그 2의 n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로그 2의 n은 아주 우수한 알고리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유클리드 호재법은 아주 우수한 알고리즘이다 라는 것이죠. 로그 2의 n이라는 것은 2분의 1씩 나누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래 두 줄 읽어봅니다. 이 유클리드 호재법의 시간 복잡도 구하는 다소 복잡한 방식이 있는데 피보나치 수열 뭐 이런 걸 이용한 것인데 어떤 교과서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산 시험에서는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유클리드 호재법의 시간 복잡도는 점검 표기법은 간단하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비고 로그 2의 n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유클리드 호재법 관련 GCD 구하는 것을 우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시험 혹시 출제되면 틀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